그는 늘 생계로 바쁠 것이다. 따라서 결코 영원성과 더불어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영원성의 바로 가까이 있는 순간에 곧 그가 어떤 것을 잊어서 그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갑자기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 순간에는 역시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을 하고서는 그 운동을 수행하기에 결코 이를 수 없고 그 고찰의 도움으로 점점 깊이 진흙 속에 빠질 뿐이다. 여기에 정열이 필요하다. 여러 유한성의 운동마다 정열 속에서 발생한다. 어떠한 반성도 하나의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정열은 그 운동을 해명하는 현실 생활 속으로 향한 영원한 비약이다. 그런데 그 매개는 헤겔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설명하였으나 헤겔이 동시에 그것을 결코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유일한 것, 즉 하나의 환상인 것이다. 심지어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적 구별도 정열을 필요로 한다. 그 본래적인 소크라테스적 운동, 즉 무지의 운동에 그 정열이 더욱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현대가 가지지 못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정열이다. 그러므로 현대는 확실한 의미에서 죽기에는 너무나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죽음은 하나의 가장 주목할 만한 비약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인의 식구가 늘 나에게 말을 건네는데 마음에 든다. 그 이유는 그가 대여섯 줄 쓰는 동안에 멋진 순박한 온갖 좋은 세상 일을 소원한 다음에 영원으로의 복스러운 비약이여 라고 끝맺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사는 운동한다. 그러나 어떠한 운동일까? 그가 그 전체를 잊을 것인가? 역시 그곳에도 일종의 집중이 있기에 말이다. 아니다. 그는 잊지 않는다. 그 기사는 자기 자신에게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전 생활의 내용을 잊고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 된다는 욕망을 그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결코 위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비천한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을 잊고 새로운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비는 그가 과거에 한 털벌레였다는 것을 전혀 잊고 있다. 아마 그 나비가 다시금 그가 나비라는 것을 잊을 수 있고 아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서 그는 물고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의 그들과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 기사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즉 이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그러나 기사는 무한한 체념을 하면서 생활과 화해하고 있다. 그 공주에 대한 사랑은 그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종교적 성격도 가졌다. 또한 그 사랑은 물론 그 실현을 보증하지는 않았던 영원한 실제에 대한 사랑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그 영원한 실제는 거의 아무런 현실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모습을 한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한 영원한 의식으로 그 기사를 화해하였던 것이다. 바보와 젊은이들은 인간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짓거린다. 그렇지만 이것은 큰 잘못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한성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도 그 기사가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단념함으로써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를 현실 속으로 들여 넣으려고 하였으나 불가능성에 좌절된 그 소원은 이제 마음속으로 구부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실되거나 잊어버려지지는 않았다. 회상을 일깨우는 소망의 어두운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면 그가 스스로 회상을 일깨우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전 생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하잘것없는 순간의 문제였었다고 뜻하기에는 긍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사는 그의 사랑을 젊게 간직한다. 그 사랑은 그와 더불어 나이와 아름다움을 더 보태게 된다. 그와 반대로 그의 성장에는 유한성의 기연이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가 운동을 만든 그 순간부터 그 공주는 상실되었다. 그는 애인을 볼 때에 일어나는 색정적인 신경의 떨림 따위를 조금도 필요치 않는다. 그는 영원한 의미에서 그 공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의미에서 그녀에게 끊임없이 작별을 고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그는 작별하기에 여념이 없는 애인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작별을 서로 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그들이 들뜬 것만 해도 충분하다. 또한 그들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즉 그들은 서로가 가장 빨리 잊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는 깊은 비밀을 이해하였다. 그는 공주가 하는 일에 이 이상 더 아무런 유한한 고려를 베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그가 무한성의 방식으로 운동을 실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그 운동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 참이었는지 눈속임이었는지를 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때에 자기는 운동을 수행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보라, 세월이 흘러 공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그녀는 어떤 왕자와 결혼하였다.
그때의 그의 영혼은 체념의 긴장성을 상실했다. 그는 그것으로서 그가 운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무한히 체념하는 자는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그의 체념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 순간과 꽃같이 젊디 젊게 그의 사랑을 간직한다. 그는 그가 바로 무한한 방식으로 운동을 실행하였기에 그의 사랑을 버려두지 않는다. 공주의 행위가 그를 괴롭힐 수 없다. 다만 비천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행위의 법칙과 전제를 그들 자신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가진다. 그에 반하여 그 공주가 그 기사의 심정을 가진다면 그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사단에 입단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